차이인 것 같아요. 이상민은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게 국회 증언 등을 통해서 소방청장 등등등 네. 확인이 됐잖아요. 끝났죠.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그 증거. 실행에 옮겼으니까. 근데 지금 한덕수는 요 부분이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민촌. 한예종. 그 부분이 정확하게 증거가 나왔으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분명하면 네네. 주요 임무 종사를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직 수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방조로 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수사가 되면 아마도 그 실제 기소할 때는 수사가 돼서 증거가 일단 그러면 당장 구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풀어주는 것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부터 집어넣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서위조라든지 이런 거 등등도 그 개헌부고령 만들어 사인 사후에 만들어 네. 사인했다. 야야 이거 문제돼. 엎어. 네. 이런 건 지금 분명하게 진술이 다 남아 있고. 본인도 자백했어요. CCTV도 있고 하니까 그 개헌부고령 미리 봤다. 개헌 문서 이런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주요 임무 종사자냐 방조냐는 제가 추측해봤을 때 안전단수 지시가 이상민은 직접 있다는 게 확인됐고 여기는 한예종 관련해서 아직 수사가 모자란 게 아닌가. 네. 그 부분 차이일 것 같아요. 자수를 하면 자수 자백하면 이렇게 감경의 중에 개별법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보안법에 공소 보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에서 야 나 주가 조작했어라고 누구누구랑 같이 주가 조작했어. 라고 자수하면 또 감경해 주는 거 있고요.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했을 때 이거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회사들끼리 담합했을 때 우리 담합했어요 하고 저 담합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회사를 감경해 주는 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민들 같은 경우 그렇지. 자수했을 경우에 이 노상원과 김용현과 또 이진우 등등등 여기에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만 또 실제로 저기 어디야 몇몇 군청은 홍천인가 어디지? 거기가 군청에 계엄군이 들어가서 군청을 접수한 것도 있단 말이야. 왜 그랬나? 언제 명령받았나? 이런 것들을 자수하면 감경해준다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국민 정서상 한덕수하고 최상무고 진짜 얄밉기가 정도가 아니야. 아니 그래서 그때 왜 호남 가가지고 한덕수가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완용도 조선 사람이다 이 사람아. 호남 사람이라는 그게 용서가 돼. 박은정 의원 보시기에 이 사법개혁도 이 검찰개혁 지금 탄력받은 것처럼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잘 진행될 거라고 보이세요? 지금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관심을 네, 지기현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그런 구속취소 결정은 어떤 판사도 내린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란 속에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 그랬고 조희대의 경우에도 대법원 그 판사 그 3,000명을 모두 이끌고 정치판에 뛰어든 거예요. 윤석열이 4년 전에 검사 2,300명을 이끌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처럼 조희대도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검찰에 대한 분노만큼 지금 국민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법개혁에 대한 이 시대적 과제, 이것도 저는 직면에 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끝내겠다. 지금 발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제들 예컨대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고 그때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당시에도 법관들이 기록 조절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뭐 기록이 많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가 대법관 추천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을 왜 대법원장이 다 추천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한테 잘 보여야지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깨는 거. 그 다음에 형사 판결을 공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저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저는 진행할 거다. 그게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 감히 우리나라 검찰총장실을 누가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특검이 있으니까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압수수색해서 이 죄가 있다 그러면 탈탈 털어야 된다. 정말 제일 나쁜 사람들이다. 제가 볼 땐. 왜냐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계엄 때 계엄 선포하기 전에 윤석열한테 불려갔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민감 중 한 명이죠. 네. 네. 근데 계엄 자기 몰랐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몰랐다 정도가 아니라 의원들한테 국회에서 제가 이제 그 증인 선서하고 뒤에 뒤에 앉아 봤잖아요. 막 태도가 귀찮아 죽겠는데 왜 물어? 이런 건들건들하면서. 느낌으로 건들건들 느낌으로 네, 맞아요. 하잖아요. 건성건성.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심우정하고 세 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예. 드러나고 법무부 실국장회의 소집해서 아니 거기 계엄 선포 후에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세 차례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자기는 건강을 검찰을 잘 챙기라고 얘기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 경황이 없고 정신없는 와중에 계엄을 선포했는데 검찰 잘 챙기시오 이렇게 세 차례나 통화했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방첩사 요원들이 나중에 진술을 한 거지만 계엄 선포에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거니까 잘 챙기라 이런 지시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박성재도 뭔가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뒷주머니든 안주머니든 어디 속주머니든 간에 계엄 문건 하나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또 그거 지금 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렇죠. 계엄 선포 이튿날에 안가회의 참석했던 멤버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계엄을 방조했던 협조했던 했다고 하는 혐의에서 비껴나기 어렵다. 네. 쌍으로 꼬리는 했고 그럼 꼬린 당했던 조국 대표는 직접 나오셨어요. 네. 석방이 자유를 네. 되찾았어요. 네. 그건 또 어떠세요? 그러니까 2019년 8월 9일 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셨고 제가 날짜도 기억하거든요.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일가에 대한 사냥이 그날 시작이 된 거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정치검찰의 쿠데타입니다. 물론 아직도 그 정치검찰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기도 하고 고생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정치권에 올 수 있도록 또 영입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몸이 되신 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고 잘 되셨다. 실제로 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인가? 예. 1처장? 그 사람이 진술했잖아요. 진술했어요. 예. 좀 있으면 이제 대검에서 포렌식 전문가들 올 거야. 뭐 이런 거. 국정원이랑 네, 대검이랑 국정원 올 거다. 전문가 예, 올 그 거다. 진술을 했거든요. 심우정이 아주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법무부의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했죠.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검토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네. 예. 그 뭐 다시 소환되지만 그때 유역감찰관이 난 못해. 그래서 저 사표 던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반헌법적 행위 나는 함께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출국 금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출근시켰습니다. 네, 실제로 누군가. 출근했을 때 이거는 실행이 된 겁니다. 이 보통 이 혐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안가회동 4인방 중에 한 사람. 예,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차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가 좌절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내란 공범이라고 제가 샤우팅 박성재 장관 했을 때 제 앞에 와서 아래 위를 쫙 훑었어요.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당신 뭐냐?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내란 끝나고 나서 3, 4일 지난 뒤에요. 예. 근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 내란 공범하고 다시 샤우팅을 했더니 그때는 허리를 90도로 숙여갖고 의원님 왜 이러세요? 일주일 새 태도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2차 내란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니들이 지금 국회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도 조금만 기다려 새끼들 하면서 아래 위로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한창민 의원한테도 그래요. 와. 그러다가 딱 일주일 지나니까 의원님 왜 이러세요? 그럼 좌절됐다는 거죠. 네. 자절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눈앞에서 박성재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2차 내란 게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좌절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뽑혔는데 첫 번째 윤석열과 김건희를 완전히 당에서
아웃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해? 친윤들이 60명이 지금 장동을 민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친윤이 다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가 이긴다는 것은 여기 한동훈도 붙고 예를 들어 조경태도 붙고 안철도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 척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종의 합의를 하고 여기에서 윤석열, 김건희를 떨어뜨려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에 종사했던 사람이 사법 처리되는데 국힘에도 다수파가 동의를 하는 상황. 이제 이때부터 새로운 정치가 복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어제 오늘 상황으로는 장동혁이가 워낙 저게 치고 나오는데 진짜 때로 붙어가지고요. 막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장동혁이 이긴다는 걸 하루 종일 방송을 해요. 보셨습니까? 아 이게 뭐냐. 결국 장동혁이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결별이 국힘에서 완벽하게 아니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건데요. 제가 김지호 대변인 얘기하는 거 제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막 논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김문수도 사법적으로 특검에서 정말 명백한 증자를 가지고 뭔가 좀 이게 좀 분명해졌을 때 그 사람들과 멀리하지 김문수가 돼도 상당 시간은 윤 어게인 하면서 우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조국 대표가 사면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면 이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 사면 당연하다라는 지지층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또 다른 분들은 오히려 재심을 통해서 판결 자체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한동훈 씨가 그 얘기했던데. 네, 이게 무슨 뭐 떳떳하면 재심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또 민주당하고의 합당은 또 하는 거냐, 뭐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저도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있거든요. 네. 네, 한동훈 씨도 무슨 이번 사면이 뭐라 그러죠? 이번 탈옥이라고. 탈옥이라고. 아니 뭐 네. 그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정치하는 사람은 언론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똑같은 말도 이제 기자들 그 표현으로 하면 야마. 네, 맞습니다. 이게 뭔가 눈에 확 띄는 그런 타이틀로 들어갈 수 있는 제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언어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한동훈 씨가 뭐 그거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사면은 사면이고 재심은 재심이에요. 그 재심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재심이 이루어진다는 건 본인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잘 알죠. 네. 검사 네, 출신이니까. 그거는 저는 앞으로 드러날 거라고 봐요. 재심을 해야 될 만한 요건이 충족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지금은 아직은 부족할지 모르지만.